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최근 또 여러 가지 북한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신통일한국 아카데미를 통해서 통일한국, 신통일한국을 염원하고 그리고 신통일한국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가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저희가 있음에 다시 한번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강의 때는 저희가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나머지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함께 또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각자 자기가 아끼는 보물 리스트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한번 참고하시라고 저의 리스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저의 보물 리스트는요, 첫 번째로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 주말의 여러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또 일과 취미, 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노트북과 또 컴퓨터, 그리고 행복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는 친구들이 또 저의 보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만의 보물 리스트, 물건, 사람, 또 생각 또는 어떤 것이든 좋은데요. 좀 있으실까요? 네. 참 각자가 생각하고 생각하는 아끼는 보물만 떠오른다면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어느 한순간에 그 소중하고 나에게 있어서 보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슬프고 절망감에 빠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께서 이 스스로가 대답했던 거, 그리고 그 마음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페이지가 또 뒤에 부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번에는 영화 나라로 함께 가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또 지지난주 기억나시나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새로운 세계로 떠날 때 하는, 네, 함께 돌리면서 이 영화 나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이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6.25 전쟁 당시에 흥남 철수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피난 행렬을 보고 있는데요. 저기 저 보이는 저 배를 타야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타려고 막 밀고 또 막 이 뒤척거리다가 하면서 참 안타깝게도 3분의 2가 깔려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 이 영화로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얼마나 이 6.25 전쟁의 피해가 막심한지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됐고요. 또 이 사진 보이시나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아이였습니다. 저 정도로 전쟁이라는 곳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사진은 뭐냐 하면 이제 피난 가다가 힘들어서 쓰러졌어요. 이 딸이. 그런데 어떻게든 데리고 같이 가려고 막 이 엄마가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는 사진이고요. 저 두 번째 사진은 저는 정말 슬펐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엄마가 이제 총을 맞았는데 죽은 거죠. 이 엄마가 죽어서 아이가 웃는 모습입니다. 막 아이들이 막 절규하면서 엄마를 부르지만 엄마는 안아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거죠.
참,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잃고 싶지 않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 전쟁이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뭐 강사님 무슨 전쟁이에요? 옛날에 났던 거지. 이제 전쟁 안 될 거예요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면 좋겠는데요. 저 물음표 자리에 어떤 도형이 올까요?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죠? 네, 패턴을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전 물음표에는 아마 네모가 올 거라고 상상을 하고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역사는 패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이 패권 전쟁의 역사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힘을 갖기 위한 전쟁, 강대국들이 자신의 영역, 힘을 확장하기 위해서 패권 전쟁을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보시면 일어났다라고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패권 전쟁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한번 잠시 영상을 보실까요? 잠시만요. 네, 한반도 및 주변 국가의 변천사에 대한 부분 시에서 한반도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우려가 있었을 때 우려도와 잘못했죠. 일제가 나타나고 신라가 우려가 거의 포기를 할 뻔했었죠. 일제가 세력을 또 기울여가고 신라가 거대한 중국에서 많은 끊임없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라가 생겨나고 발전하고 망하는 모습들을 후삼국 시대가 이제 여러 일을 했습니다. 고려의 통일 시대가 발견을 그러다 이제 고려에도 이제 위기가 찾아오고 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제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대한제국 일제 강점기, 그다음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반도 주변에 정말로 많은 국가가 생겼고 한반도 자체 내에서도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엇 때문에 바뀌고 영토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패권 전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에서 기억하는 굵직한 전쟁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큰 전쟁.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일본에서 일본 안에서의 통일을 하고 나서 일본 안에서의 그 어지러운 정세가 정리가 되면서 이 군인들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다 함께 하나의 목표가 필요한데 그 목표 그리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힘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제 우리가 저 조선과 또 명나 중국까지 이 일본을 중심으로 전 세계 패권을 가지자라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을 쳐 들어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원해서 전쟁을 한 건 아닙니다. 또한 병자호란은 어떤가요? 후금이 치고 내려오면서 역시 패권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주변 국가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패권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런 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19세기는 어땠을까요? 더 나았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청나라가 그래도 이제 동아시아에서 중심 국가였는데요. 이 일본이 또 계속 성장을 하고 청나라가 이 두 나라가 패권을 놓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또 여러 희생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긴 또 안타까운 어둠의 터널인 이 일제 시기를 우리가 또 겪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6.25 전쟁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나서 나라가 반으로 나눠졌는데요. 우리 자발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까지 경험을 했던 모든 역사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 주변 국가들의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패권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중국 쪽이 굉장히 들썩들썩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문조사를 보고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면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가? 동원해서 방어해야 하는가? 물론 지지하는 이 정당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는 달라지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방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방어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조금만 잘못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강사님, 그건 중국 상황이잖아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얼마 전에도 사실은 그게 남과 북이었죠. 남과 북의 이 패권 전쟁이 6.25 전쟁이었었죠. 이 중국과 미국의 이 불똥은 언제 우리에게 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적인 이 시대에는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어떻게 확산이 돼서 세계 전쟁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 어느덧 이제 1년을 넘어가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한번 이 우크라이나도 과연 진짜로 러시아가 쳐들어온다라고 미사일을 쏜다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설마 했잖아요. 근데 설마 이 전쟁은 지금 1년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대학생들이 우크라이나의 대학생들이 보내온
영상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국제사회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찍어서 제보를 해왔는데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비극이며 전쟁의 비극입니다. 참상이 담긴 기록들 함께 보시죠. 박수유 기자가 전합니다. 힘겹게 숨을 내몰아쉬는 여성. 갑자기 날아든 포탄에 두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길가에는 물을 길어오다가 공격당해 숨진 주민들의 시신이 방치돼 있고 인도에 걸쳐선 승용차 운전석에는 날아든 파편에 목숨을 잃은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방공호에 몸을 숨긴 우크라이나 현지 대학생이 채널A에 보내온 영상과 증언에는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자동차 나오는 영상은 지하철 여기 옆에서 남자가 이렇게 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거 공격해서 맞았고 죽였어. 민간인 밀집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포탄이 퍼부어지고 총탄이 날아들며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Не хочется верить, но это, к сожалению, так. Буквально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назад моя подруга, которая...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시민들 건들리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시민들 사는 건물에 공격하고 있다는 거 다들한테 알려줘. 현지에서는 포로로 잡힌 러시아 병사의 신문 영상도 공유하며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Даже часть изначально говорили, что прибыли на учения. В итоге, когда уже закинули на передовую, сказали, будете врагами народа. Так это военное время, то вообще можете быть расстрелянными. И нас стали закидывать как. 총탄에 쓰러지는 우크라이나인에게도 총을 든 러시아군에게도 명분 없는 전쟁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을 넘어가면서 약 20만 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참상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 역학 속에서 끼어있는 지역과 나라들은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3차 대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지역은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권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반도의 평화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약 전 세계적으로 안타깝게 약 109건의 영토 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왜 이거를 풀어보자고 했는지 이 퀴즈에만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 바로 역사에도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진 않습니다. 사람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 패턴과 속성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만화, 이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이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진격의 거인이라고 아시나요? 인류가 어느 날 나타난 거인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삼중의 벽을 치고 그 안에서 생존해 나가는 내용인데요. 벽은 높았고 튼튼했고 그 결과 거인들은 100년간 이 인간을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의 위협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벽을 뛰어넘는 거대 거인이 등장해서 그 벽을 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틈을 통해 그동안 벽에 막혀 있었던 무수한 거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거인들에게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이 안 나는 여러 가지 국제 역학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쟁을 막아주는 벽.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아닙니다. 워낙 이런 상태가 오래되어서 안심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로 구멍이 나고 그 틈을 파고들면 국제사회가 요동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벽 밖에 위험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이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영원히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통일이 돼서 이 전쟁 위협이라는 거인을 완전히 제거할 때 진정 내가 벽 안에서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지켜내는 가장 적극적인 실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면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통일은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 통일이라는 점을, 그리고 그런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삶을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